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NH 오런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NH 오런리츠는 NH농협금융그룹 계열의 리츠 MC인 NH농협 리츠 운용이 상장한 상장 리츠죠. NH농협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상장 리츠를 운용하고 있고요. 2019년 12월에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2년 뒤에 2021년 11월에 상장한 NH 오런 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리츠는 뭐 차이도 있고 유사성도 있는데요.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간접 리츠이고 서울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한 전략입니다. 요즘 같이 이제 우선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NH 오런 리츠는 이제 코어 플러스와 멀티 섹터 투자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별한 전략으로 출발을 했는데 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계속 이제 서울 오피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NH 오런 리츠가 과거에는 지방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 지방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감소와 뭐 수요 감소 이런 이유 등으로 향후 우려가 좀 큰 상황이고, 실제 NH 오런 리츠가 지방 자산을 투자할 당시에도 투자자들의 반응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H 오런 리츠는 최근 이제 지방 자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서울 오피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NH 프라임 리츠가 표방하는 재간접 투자 전략도 시간이 갈수록 좀 이런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간접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때 그때 시장에서 이렇게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피스 거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에 있는 크레센도 빌딩 우선주 투자를 검토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매각한 강남역 더 에셋 이제 원본을 회수해서 그걸로 제 투자를 검토를 했었는데 투자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우선주 투자자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노란 우산 공제라든지 이 소방 공제 같은 이제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주 투자를 더 좋은 조건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이 앞으로도 보면 NH 프라임 리츠가 지금 더 에셋 이제 투자 해소한 자금과, 그리고 지금 강남 N타워 이제 매각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또 이런 원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NH 프라임 리츠는 이제 더 에셋과 강남 N타워 매각하고 이제 해소한 원본은 이제 재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과연 재투자를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합병이나 아니면 청산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그런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NH 농협 리츠 운용에서도 지금 NH 오런 리츠 중심으로 이렇게 상장 리츠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도님은 D타워라고 이제 NH 농협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NH 농협 리츠 운용에서 부동산 펀드를 활용해서 인수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총액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NH 오런 리츠가 올 하반기에 이렇게 셀다운을 받아갈 예정인데, 이 NH 농협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쓰는 상징적인 자산을 또 이렇게 NH 프라임 리츠가 아니라 NH 오런 리츠에 담는다는 것도 앞으로 이제 NH 농협 리츠 운용의 리츠 운용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벤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NH 오런 리츠 중심으로 이렇게 상장 리츠 전략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뭐 그 NH 오런 리츠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NH 오런 리츠는 지금 현재 이제 분당 스퀘어, A1 타워 당산 도지물류센터, A1 타워 감남로, A1 타워 강주역, N 스퀘어 6개 자산을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은 이렇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이제 서울과 지방이 섞여 있고, 또 섹터도 이렇게 뭐 리테일이라든지 오피스, 물류 섞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오피스 중심으로 하겠다, 특히 서울 오피스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광주에 있는 자산들은 매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하이트 진로 서초석 인수를 이제 추진 중이죠. 이제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이 됐고 올 상반기 중에 인수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또 보면 이제 그 전에는 그
구로에 있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인수한 지벨리 비즈플라자 이제 입찰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또 센터포인트 강남 같은 자산도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오피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나타내고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오피스 거래 시장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리츠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뭐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을 이번에 인수를 하는 거고요.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뭐 다소 이제 외곽이 있는 자산이고 또 구분 소유이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가 지금 본사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이 향후에 이때 하이트 진로는 또 다른 곳에 이제 강남 청담 쪽에 보면 지금 땅을 사서 개발해서 옮겨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또 이렇게 하이트 진로 나간 후에 어떤 이런 임대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자산 운용을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산인데요. 그래서 또 우려가 컸지만, 또 이제 NH 리츠 운용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도심이나 오피스 여의도에서 나오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자산을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자산을 인수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NH 농협 리츠 운용이 NH 오른 리츠와 NH 농협 리츠 운용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분 소유 빌딩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자산을 밸류에드 하거나 잘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 소유 자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격을 할인해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노년에 있는 두산 빌딩이라고 있는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같이 투자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약 20% 지분을 갖고 있는 두산 계열의 강구회사 오리콤 지분까지 인수를 해서 이 밸류에드 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매각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있는 이제 테헤란로에 있는 사먼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에버딘이라고 이제 유럽계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한 건물인데, 이 건물도 구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삼원 철강이라는 데가 약 50% 좀 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이제 에버딘이 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에버딘도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분 소유 지분을 인수를 해서 밸류에드를 할 계획이 있었죠. 실제 과거에도 에버딘은 이런 구분 소유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뭐 이를테면 최근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인수하는 강남 BNK 디지털 타워 강남역에 있는 그것도 원래 이제 구분 소유였지만 에버딘이 인수해서 구분 소유 이슈를 해결하고 매각을 잘 성공한 사례인데요. 근데 결국 이 삼원타워는 풀지 못하고 이렇게 매물로 나왔고, 이처럼 이제 구분 소유 건물에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H 오른 리츠도 이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운용하는가 상당히 이제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뭐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 자산 중에서도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청배의 그런 뭐 지분 같은 경우 개인 투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매각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느냐가 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NH 오른 리츠가 들고 있는 구분 소유 건물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분당 스퀘어도 이제 지금 대표 자산 중에 하나인 분당 스퀘어도 구분 소유 건물인데요. 이 분당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NH 오른 리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FNQ에 이제 주요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일 것 같다고 미리 이제 이 답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구분 소유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상층부 업무 시설은 이제 NH 오른 리츠 들고 있지만, 이제 저층부의 판매 시설은 캡스톤 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에 담겨 있는 그런 자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 어떤 이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일단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올해 초에 이제 이 캡스톤 자산운용이 들고 있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 수익자도 바뀌었죠. 지금 이제 저층부 리테일 시설,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AK 플라자가 이제 책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K 플라자가 이제 캡스톤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의 수익자금을 인수한 바 있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이제 이 NH 오른 리츠가 분당 스퀘어를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뭐 캡스톤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인 AK 플라자와 또 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NH 오른 리츠를 우리가 볼 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구분 소유 건물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건물인데,
이 NH 오런리츠의 큰 자산들이 대부분 구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NH 오런리츠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이제 이 리츠가 성장하는 데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NH 오런리츠의 밸류에드 전략, 구분 소유 건물 운용 역량에 달렸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